안녕하세요. 스마일컴쌤 조인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0월 23일 시행된 GTQI 일러스트 1급 A형의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앞서 1, 2번과는 틀린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블렌드라고 해서 중간 단계에 채워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사과 심볼을 만들어서 심볼로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5군데 이렇게 심볼 기능을 이용을 해서 흩뿌려 주고 마지막을 클리핑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뒤에는 메쉬라는 기능을 해서 이렇게 배경까지 마무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A4 용지 사이즈를 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10297 사이즈 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파일의 U에서 오른쪽 단위가 밀리미터인지 210297 아래쪽에 CMYK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OK 해서 컨트롤 R 눈금자까지 꺼내 주시는데 눈금자는 확대 축소함에 따라 50씩 또는 10씩 또는 더 확대하시면 5씩 단위가 나눠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CC 2020 이상 사용자는 왼쪽에 툴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미리 세팅을 해 놓은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 리셋 에센셜을 한번 눌러 볼게요. 오른쪽에 패널도 부족하고 상단에 컨트롤 패널도 없고 좌측에 툴 패널도 조금 뭔가 2% 부족한 듯 싶습니다. 이걸 다 꺼내 주셔야 돼요. 상단의 윈도우에서 우리가 컨트롤 눌러서 컨트롤 패널 열어주시고요. 왼쪽에 툴바도 우리가 지금은 베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의 툴바 C에 어드밴스드 이렇게 눌러서 확장해 주시고요. 오른쪽 패널 중에는 제가 잘 쓰는 스와치랑 컬러 패널 꺼내 놓을 거예요. 윈도우의 스와치스 눌러서 아이고 네 얘지요. 오른쪽에 프로퍼티스보다 위쪽으로 올려서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컬러 패널도 꺼내 놓을게요. 컬러도 오른쪽 스와치 옆에 딱 갖다 붙여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눈금자 꺼냈고요. 자, 그럼 먼저 어떤 순서대로 작업을 할 거냐면 맨 밑에 있는 메쉬 배경을 채우는 메쉬부터 깔 거고 바로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곡선이 3개가 있습니다. 주황으로 시작하는 노랑 이렇게 3개 먼저 깔고 그리고 믹서기 작업할 거고요. 나머지 짜잘한 구름 작업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심벌을 할게요. 심벌을 먼저 작업을 하고 그리고 아직 뿌리지는 않고요. 그 다음 블렌드라든지 브러쉬 등등을 그 위에 올린 다음에 그리고 최종 심벌을 등록을 해서 적용을 시키는 것까지 하고 최종 마무리는 클리핑 마스크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쉬부터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메쉬는 A4 용지 사이즈로 깔기 때문에 210297인데 요 예제에서는 210250으로 해라라고 나왔네요. 왜냐하면 210 가로 297이 끝까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대요. 그래서 요 정도 250까지만 직사각형을 그려서 채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이 메쉬도 직사각형 렉탱글 M으로 채웁니다. M 눌러서 빈 공간 눌러서 210, 250 OK 해주시고요. V 눌러주세요. 선택 툴 눌러서 갖다가 배치하시고요. 그 선색은 없고요. 넌 면색에다가 C50, Y90을 먼저 채워줄게요. C50 M 없고요. Y90 엔터. 연두색을 녹색을 채운 다음에 중간 부분에 노란색 Y30색이 2개가 들어갔습니다. 이걸 채우기 위해 좌측에 메쉬 툴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랑 비슷한 지점에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찍어 주시는 거예요. 50하고 한 70 사이 50하고 70 사이 이 부분에 한번 이렇게 콕 찍어 주시고요. 바로
00Y30 엔터 하나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이 부분이죠. 한 150하고 100 사이 이 부분 50 조금 안 되게 콕 찍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직전에 들어갔던 Y30 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한 번 더 찍어서 아까 녹색이 C50Y90이었거든요. 이 부분 눌러서 C50 Y90 엔터 해서 한 번 더 찍어 주시면 뭐 얼추 만들어진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왼쪽 부분이 영역이 넓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 메쉬 포인트 등을 이용을 해서 아니면 다이렉트 등을 이용을 해서 조금 그 영역을 넓게 이렇게 살짝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예, 방향선 등을 이용을 해서 해주시고요. 너무 많이 만들어졌다 하시면 지금 메시 툴 눌러서 선택한 메시에 딜리트 하시면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다이렉트 실렉션을 눌러서 특정 앵커를 눌러서 색을 바꾼다든지 예, 뭐 이동한다든지 또 다 가능합니다. V 눌러서 요 정도만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얘가 자꾸 흔들려요. 이 위에 오브젝트를 대놓고 그리면 흔들리기 때문에 오브젝트에 락의 셀렉션 컨트롤 E 눌러서 잠그고 시작을 해주시면 작업하기가 정말 편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메쉬를 끝냈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주황 그리고 색 3개를 우리가 등록을 해서 곡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3가지의 색깔인데요. 스와치 패널에 등록하고 시작을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 등록하려면 아래쪽 브라이트 버려주시고요. 새 폴더 눌러서 OK 해주시고요. 더하기 해서 C10, 예, C10, Y40 OK 해주시고요. 또 더하기 눌러서 00, Y60 또 더하기 눌러서 M40, Y80 엔터 3가지의 색으로 곡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부분에 조금 이렇게 줄여 주시고요. 예, 쫙 치워서 제일 밑에 있는 곡선부터 만들어서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펜툴로 만들게요. 펜툴로 만들어도 되고 연필툴로 하셔도 되고요. 예, 잘 보이게 이렇게 배치해서 예. 펜툴 P 눌러서 컨트롤 빈 공간 눌러서 이제 여기 250 있는 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바깥으로 삐져 나가도 돼요. 나중에 클리핑으로 마무리할 거니까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중간 부분에서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클릭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요. 예, 밖으로 이 부분에서 나가서 클릭 드래그로서 예,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예쁘게 안 만들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해도 돼요. V 눌러서 노란색 하나 채워주시고요. 이 부분 조금 안 예쁘다 하시면 직접 선택 툴 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다듬어 주시면 V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앞쪽에 또 있잖아요. Alt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요. 예, 이렇게 화면 좀 줄여 볼게요. 예, 쫙 꺾어서 이 부분이 지금 거의 살짝 밑에네. 예, 밑에서 출발해서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Alt 드래그해서 주황색 채워주시고요. 또 이렇게 샥 꺾어서 예, 노란색 밑에서 출발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얘는 더 꺾어져야 되나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성되었고요. 예, 그 다음으로 제가 믹서기 오브젝트를 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서기 오브젝트는 우리가 좌측에 색을 채우고 할 건데 그라디언트 부분은 바로 제가 등록을 하고 할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폴더 말고요. 새 폴더 하나 더 만드셔도 돼요. 아무 색깔이나 눌러서 예, 폴더 만들어서 OK 해서 해주고 더하기 눌러서 여기서는 그라디언트 안 할 거고요. 그리고 CMYK 0000이나 K 무채 색깔 없죠? M40, Y40부터 입력을 할게요. M40, Y40 엔터 또 V 눌러서 M80, Y80
이렇게 5가지의 색깔로서 믹서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가이드를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믹서기는 50부터 얘가 한 150이 조금 안 되네요. 그래서 50부터 150이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살짝 배치를 해 놓으시고요. 이 높이는 100이 조금 넘어요. 한 1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0 정도 하시고, 그리고 밑바닥까지 이 부분에다가 내가 믹서기를 완성을 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쌓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믹서기 하단 부분, 이 부분부터 올려줄 건데요. 아래쪽은 이렇게 직사각형 지금 3개 이용을 해서 받침대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사각형 렉탱글 M 눌러서 이 부분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길게요. 빨간색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부분 잡고요. 그 밑에 또 조그만 애가 또 있죠. 그럼 또 그려요. 이 부분부터 조금 다리 V 눌러서 Alt 드래그해서 복사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랑 이렇게 밑바닥이 하나 완성이 되었고요. 그 위에도 사다리꼴 형태의 직사각형이 있는 거예요. 기존의 밑받침을 얘네들 좀 더 크게 해줄게요. 이렇게 크게 벌려서 해주시고요. 기존의 밑받침을 Alt와 함께 복제해 주세요. 복제해서 얘가 한 250, 200 사이 해서 그것까지는 이렇게 원체 정확하게는 맞추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240 정도, 40 정도로 할게요. 요 정도로 더 좀 높아야 되겠다. 230 정도로 해서 맞춰 주시는데, 걔가 사다리꼴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다리꼴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다이렉트로 상단 2포인트를 Shift와 함께 선택을 한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좌측에 프리트랜스폼 툴이라고 해서 E 눌러서 거기 나오는 3번째 퍼스펙티브 디스톨트로서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이렇게 줄어들면 대칭되게 줄어듭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 방법을 써요. 다이렉트로 왼쪽과 오른쪽 2포인트 잡는 다음 스케일 툴,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해서 S라는 툴로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퍼스펙티브하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만들어졌죠? V 눌러서 좌측에 M40, Y40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의 그라디언트 컨트롤 F9 눌러서 리니얼 그라디언트죠? 왼쪽 하단 그라디언트 슬라이더 부분에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상단, 우리가 K 색깔은 아니죠? CMYK 색깔로 바꿔서 지금 아래쪽 조금 가려지긴 했는데 M40, Y40을 적용을 해주세요. M40, Y40 엔터, 오른쪽 하단 슬라이더 더블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CMYK 해서 걔는 M80, Y80이에요. K 색깔은 없으니까 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을 해도 되고요. 중간에서부터 Alt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서 라이브 코너가 있으면 조절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V 눌러서 조금 높이 올려주시고요. 이미 등록된 색깔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믹서기 유리볼이죠. 그런데 얼핏 보면 얘도 뭐처럼 생겼어요? 사다리꼴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이용하셔도 돼요. 밑에 이 부분 있죠? Alt와 함께 드래그해서 끌어올려 주시고요.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Alt와 함께, 항상 대칭은 Alt와 함께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쭉 올려주시는데 위에가 조금 덜 퍼졌죠? 일단 해당되는 색깔로 면색 채워주시고요. 딱 보시면 위에가 더 퍼져야 돼요. 다이렉트로 위에와 왼쪽 2포인트 잡고요. Shift로 잡고 스케일 툴을 눌러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조금 이렇게 나가주세요.
V 눌렀는데 지금 얘가 아까 만든 거랑 얘보다 전에 만들어서 뒤로 가 있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유리 부분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에서 맨 위로 올려주시는데 아랫부분이 둥글어요. 이 둥금을 표현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띄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쉬운 게 일리스툴로 중심 잡아요. 알토와 함께 이렇게 살짝 그려서 이렇게 살짝 그려서 딱 맞게 알트 항상 대칭은 알트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선택도로 얘랑 잡아서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유닛 해주시면 돼요. 유닛 해주시면 어때요? 똑같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얘를 버려주시고요. 다이렉트로 아랫부분 한번 이렇게 선택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리쉐이프 툴이 있습니다. 리쉐이프 툴로 중간 부분 한번 이렇게 클릭했다 뗀 다음에 걔를 이렇게 잡아 당겨 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만 재조정이 됩니다. 리쉐이프 툴 이용을 하셔도 돼요. V 둘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갖다가 대주실 때 저는 항상 위아래 수직으로 이동을 할 때는 Shift 키를 항상 잡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습관이 되게 항상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위에 뚜껑 부분은 뭐로 만들까요? 직사각형 두 개랑 네, 위에가 조금 동그러 있죠?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M 직사각형 중간 포인트 잡아서 Alt와 함께 이렇게 중심부터 해주시고요. V 눌러서 빨간색으로 하나 Alt 해서 해주시고요. 그 위에도 살짝 얘가 하나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색깔로요. 해주시고 나머지는 모서리 둥근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왔다 갔다 중간 포인트 잡아서 Alt와 함께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우리가 CS6 이하이신 분들은요. Alt 잠깐 떼고요. 위쪽 방향 기록 곡률 조정을 완전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Alt 다시 눌러서 뭐 요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V 눌러서 해주시는데 잠깐 위쪽으로 빼볼게요. 아랫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이렉트로 아래쪽 두 포인트 딜리트해서 V 위쪽만 갖다 쓸 건데 요 중간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경사가 져 있네요. 아까 스케일 썼던 방법으로 할게요. 직접 선택 툴로 두 포인트 잡는다. S 누른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다. 어때요? 깜짝같지요? V 눌러서 아까 우리가 똑같은 색깔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깜짝같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쉽지요? 그래서 얘랑 유닛 해주시면 돼요. 하나니까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위에 손잡이 부분은 모서리 둥근으로 중심 찾아서 Alt 살짝 그려서 왼쪽 방향키 위쪽 한두 번 해서 Alt 해서 곡률 조금만 줘서 V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좀 한 단계 뒤로 가 있잖아요.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괄호 하시면 큰일 나요. 맨 뒤로 가서 안 보여요. 메쉬보다 뒤로 가서 그럼 어떻게 하냐? 한 단계만 뒤로 가기 위해 컨트롤 왼쪽 대괄호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깜짝같이 지금 믹서기 전체적인 모습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안쪽에 지금 주스가 차오른 모습을 만들고 싶은데요. 지금 아래쪽에 얘네들이 조금 무언가 바깥쪽 하늘색하고 연관이 있죠. 간격이 조금 비슷하게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offset이라고 하는데요. 믹서기 유리볼 누르시고요. 오브젝트에 패스해 보시면 offset 패스가 있습니다. 한 마이너스 한 7 정도 프리뷰 해볼게요. 요 정도 너무 많나요? 한 마이너스 6 괜찮은 것 같네요. 마이너스 6 이 부분만 좀 라이브하게 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야 될 것 같아요. V 해서 카피해 주시고요. 이 주황색 V 해주시면 되는데 다이렉트 툴을 눌러서 지금 얘네 두 포인트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 한번 Shift 곡률 잡아서
다이렉트지요? 예, 그것만 이렇게 파시면 지금 내가 잡은 두 개 포인트만 들어가요. V. 그런데 이제 그 CS6이신 분들은 그 라이브 코너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다이렉트 실렉션 툴을 누르거나 우리 펜 툴 길게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 툴이 있습니다. 꼭지점을 곡선으로, 곡선을 꼭지점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이용을 해서 곡선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V 눌렀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중간 부분을요, 잘라야 돼요. 예, 지금 나눠져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나누고, 나이프 툴로 해볼게요. 선택 툴로 오브젝트 눌러서, 예, 나이프 툴, 아까 꺼내놓은 나이프 툴 눌러서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자를 건데요. 이 진한 주황색 있죠? 중간에 자르다 말면 안 돼요. 완전 다 나가야 돼요. 주황색을 빵을 자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이 여기서부터 쑥 들어간 데부터 잘라볼게요. 이 바깥에서 여기서부터 클릭 드래그해서 쭉 올려서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한 번 잘랐고요. 그 다음도 완전 바깥쪽에서요. 아이고. 살짝 되돌릴게요. 이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나가서 여기 바깥쪽으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V 눌러서 잘 잘라졌나 볼까요? 위에 건 버려버리시고요. 아래쪽과 오른쪽은 옅은 주황색, 얘는 진한 주황색으로 하시면 어때요? 예, 비슷하게 만들어졌나요? 왼쪽 얘네들이 두 포인트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얘랑 얘. 잡아서 이 부분만 제가 위로 올리고 싶은데요. 그럴 때는 다른 오브젝트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밑에 라소 툴이 있습니다. 이 두 포인트, 세 포인트 잡을게요. 감싸서 다이렉트 눌러서 슉 살짝 올려주세요. 예, 조금 올려져 있잖아요. 오른쪽을 내려야 되겠다. 얘 너무 올라가 있어요. 혼자. 예,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면 깜짝 같습니다. 예, 얘 한번 눌러서 올려주시고요. 예,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 실렉션 툴로 조절 가능합니다. 요 주황색과 얘 주황색 하나이니까 패스파인더에서 유닛 정도 해줄게요. V. 그래서 깜짝같이 지금 주스가 채워진 모습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직사각형에서 변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렉탱글 M 눌러서 직사각형으로 하나 이렇게 길게 해주시고요. V 눌러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요 길이는 한 이 정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데 요 윗부분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간 걸 조금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앵커를 좀 추가를 시켜 줄 거예요. 펜툴 길게 눌러 애드 앵커 포인트 툴이나 더하기 눌러서 나중에 다이렉트로도 수정 가능하니까 이 부분 한번 콕 찍어 주시고요. 그 밑에까지 찍어 주세요. 이 밑에를 찍는 이유는 얘는 여기 고정하는 점이고, 그리고 다이렉트로 이 부분과 얘랑 얘 여기 두 개는 뺄 거예요. 밑에는 고정이 없이 빼시면 여기가 삼각형 형태로 되기 때문에 두 점을 잡아줬고요. 얘랑 얘 잡아서 둘 중에 하나에서 자꾸 이렇게 빼시면 왼쪽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죠? V 눌러서 봐주시면 이따가 틀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얘를 살짝 이렇게 틀어서 쏙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조금 이상하죠. 이 부분 끝에 두 부분이 곡률이 없습니다. 다이렉트로서 한번 눌러서 지금 얘는 꼭지점이기 때문에 안 생겼는데 한번 눌러서 거기 나온 그 라운디드 실렉트 라이브 코너를 이용을 해서 둥글려도 되는데 CS6 이하는 없어요. 그러면 펜툴 길게 눌러 앵커 포인트 툴 Shift C가 있습니다. Shift C를 눌러서 얘를 아래나 위쪽으로 하시면 이렇게 길어져요. 길어지면서 방향선이 빠져나오면서 둥근 게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곡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되돌려 볼게요. 다이렉트로 빈 공간 눌러서 우리가 CS
CC 이상은 라이브 코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눌러서 Shift 얘도 눌러서 두 개의 곡률만 라이브 코너하게 바꿔주시고 V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서 바꾸시면 엉뚱한 것까지 다 곡률이 돼버리니까 특정 곡률을 Shift로 선택을 한 다음에 곡률 조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조금 넓고 밑에가 좁죠? 다이렉트로서 좁은 부분 눌러서 살짝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시면 V 되겠습니다. 배치 시켜 주시는데 뒤로 가 있네요. 컨트롤 왼쪽 대괄호 몇 번 이렇게 누르다 보시면 뒤로 가져요. 한 번에 맨 들어가시게 하시면 메쉬보다 뒤로 가니까 찾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손잡이 색깔 눌러서 V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동그라미 타원 빼먹었네요. 일립스 L 눌러서 살짝 중심에서부터 R도와 함께 드래그해서 빨간색 해주시고요. 그리고 직사각형 하나 해서 슉 눌러서 색깔 해주시고요. V 눌러서 회전해서 갔다가 대략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 이렇게 눌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절했습니다. 이렇게 믹서기가 이제 하나 완성이 되었고요. 걔네들을 선택을 해주세요. V 눌러서 지금 이거 3개 때문에 선택이 안 되잖아요. 이 3개도요. 컨트롤 E 또는 오브젝트에 락을 걸어주세요. 락이 풀고 싶으면 unlock all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얘까지 락을 걸어주시면 이게 선택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샥 선택해서 그룹을 잡잖아요. 가이드라인이 락이 안 돼 있으면 가이드라인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했으면 가이드 정도는 지워 주셔도 되겠습니다. 가이드는 이렇게 잠깐만요. 지금 제가 아까 그룹이 잡혀 있었어요. 가이드라인 선택 툴로 선택해서 지워 주시고요. 안쪽에 있는 믹서기만 컨트롤 G 해서 그룹 잡아 주신 후에 이펙트가 드롭 섀도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단의 이펙트 스타일라이즈의 드롭 섀도우에서 이렇게 세게 안 주셔도 돼요. 오파서티 한 50에 XY 한 1 정도 해주시고요. 블럭 값도 한 1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해서 우리가 믹서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간단한 구름 완성을 하시면 되겠죠. 구름도 이런 건 굉장히 쉽죠. 정원으로 하나 만들어서 화이트, 우리가 스와치 패널의 제일 위에 화이트 색깔이 있으니까 맞춰주시고요. Alt 드래그해서 모서리에서 Alt Shift 키와 함께 조금 확장해 주시고요. 또 얘도 복사해서 조금 작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 또 복사해서 애기 구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안쪽은 직사각형으로 4분점에서부터 이렇게 4분점까지 메꿔 주시고요. V 눌러서 전부 잡아서 유닛 해주시면 하나의 구름이 완성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조금 작게 해주시고요. 얘 하나, 또 오른쪽에 믹서기 있는데 하나, 얘는 조금 큰데 좌우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꼭 규격에 맞게 좌우 대칭 안 하셔도 돼요. 오른쪽, 왼쪽 조절점 잡아서 그냥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조금 작게 하고요. 얘도 하나 더 복사해서 이 부분 살짝 가려져 있게 이렇게 만드시면 구름 3개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과 심볼을 만들 차례인 것 같아요. 사과도 우리가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 곡선 부분 락 걸어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략 살짝 쓰러지긴 했지만 한 150 이상 되는 부분에 가이드 극구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 정도에 내가 사과 2개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고 만드시면 되는데, 색깔을 하나 오른쪽 스와치 패널에서 면 올리시고요. 폴더 오케이 해서 색깔 좀 채우고 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 뉴 스와치가 선택이 안 되는 이유는
아무거나 하나 눌러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지금 선면이 없어서 그래요. D라도 눌러서 아래쪽 폴더 눌러주셔야지만 여기 선면 중에 하나가 채워져야지만 U 스와치가 작동이 된다. C20, Y70, Y30짜리도 하나가 있네요. 00, Y30, 나머지는 0, M20, Y60 엔터. 이렇게 7가지의 색깔로서 사과 단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타원 2개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립스, L 눌러서 타원을 하나 그리시는데 선은 뺄게요. 면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타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로 중간 2포인트 잡고 2포인트 중에 하나를 잡고 위로 살짝 올려서 밑에 좀 뾰족하게 해주시고요. V 눌러서 오브젝트 다시 찍고요. 로테이트 살짝 해주시고요. 얘가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색깔로 할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리플렉트 O 눌러서 오른쪽 중심점 아무데나 Alt 클릭 버티컬 카피 V 해주시고요. 살짝 왔다 갔다 Shift로 조정해 주세요. 조정해 주시고요. 너희는 하나야 라고 해서 패스파인더 패널 컨트롤 시프트 F9가 있으면 거기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프로퍼티스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패스파인더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랑 아래가 좀 곡률이 있죠. 다이렉트 눌러서 다이렉트 눌러서 요 포인트 잡았을 때 라이브 코너가 있으면 구부리면 되거든요. 아래도 그렇고 이렇게 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CS6 같은 경우는 없어요. CS6이신 분들은 다시 되돌려 볼게요. 얘 눌러서 상단의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 Convert Selected Anchor Point to Smooth라는 툴이 있어요. 누르시면 곡선돼요. 근데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방향 선등을 조금 조정을 해 주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되돌려서 저는 라이브 코너로 해볼게요. 라이브 코너 있지요. 다이렉트로 눌러서 슉 바깥쪽으로 빼시고 아래쪽도 라이브 코너 보이면 샥 이렇게 빼주시면 V 사과가 하나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이렇게 잘렸습니다. 잘린 걸 완성을 하기 위해 우리 오늘 계속 나이프를 썼잖아요. 그걸 쓸 건데 지금 자르지 말고요. 단면도 있어요. 단면은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Alt와 함께 이렇게 복사 하나 해주시고요. 이 위치에 2개 뭐 괜찮을 것 같네요. 살짝 큰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조그맣게 할게요. 이렇게 2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오른쪽 그림자 부분을 자를 건데 뭐 쉽게 나이프로 자를게요. 혹시 모르니까 원본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F 해서 앞으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나이프 툴로서 이 바깥에부터 쫙 드래그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어주시고요. V 빈 공간 눌러서 그림자가 될 부분에 해당되는 색, 나머지 사과 색깔 일립스 툴로서 하이라이트 부분 V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는 곡선, 그 다음은 믹서기, 그 다음 폴더는 우리가 심벌, 사과의 색깔입니다. 자, 그 다음 위에 부분에 그 사과 꼭지는 펜툴로 만들게요. P, 펜툴 눌러서 클릭 살짝 드래그 앵커 끊고 진행되는 방향선 끊고 살짝 곡선 진행되는 방향선 앵커 끊고 처음 부분 살짝 곡선 그리고 진한 붉은색 V 눌러서 사과 꼭지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사과 나뭇잎은 펜툴로 얘도 만들어야 되겠죠. 펜툴 P 눌러서 시계 방향으로 돌릴게요. 오른쪽 부분 살짝 삐져나가도 돼요. 한번 클릭을 해서 중간 부분 살짝 이렇게 드래그해서 해주시고요. 처음 부분은 살짝 뭐 클릭해도 될 것 같아요. 클릭. 그리고 이쪽 부분 왼쪽 중간 부분도 살짝 이 부분에서 드래그로서 살짝 볼록하게 빼주시고요. 처음 부분에서 살짝 꺾어요. 그럼 쏙 들어가요. 다이렉트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할 곳이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수정이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V 눌러서 연두색 하나 이렇게 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면 그 다음 보시면 조금 얘네를 밑에다가 해야 되는데 너무 위로 올렸다. 그쵸? 이 부분에서 할게요. 그 다음 반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죠? 반이 이렇게 갈라진 걸 표현을 하기 위해 살짝 틀고요. 펜툴로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펜툴로서 한번 이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중간에서 쏙 들어가게 한번 요 끝하고 될 수 있으면 맞추면 좋은데 안 맞으면 나중에 해주세요. 선색 제가 잠깐 검은색으로 하면서 볼게요.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살짝 바깥 부분에서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세요. V 눌러서 뭐 할 거냐면 디바이드 할 거예요. Shift 키와 함께 패스 선과 나뭇잎을 눌러서 패스파인더 패널을 꺼내도 되고 프로퍼티스 컨트롤 Shift F9 패스파인더 꺼내서 디바이드 해주자마자 언그룹 안 해주셔도 돼요. 다이렉트로 빈 공간 눌러서 오른쪽 나뭇잎 선택해서 해당되는 색깔 선이 아니라 면의 색깔로 V 맞춰주시면 그룹을 안 풀었기 때문에 얘네는 여전히 그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저게 있는 거예요.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줄기는 여러분들이 선의 속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의 속성인데 우리는 선으로 시작해야지 더 쉬워요. 만들기가. 그래서 시작은 선으로 하되 면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들고 펜툴 이용을 할게요. 컨트롤 빈 공간 찍으세요. 한번 클릭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살짝 드래그 해 주시고요. 선면 뒤바꾸시고요. 선의 두께 V 눌러서 한번 다시 누르시고요. 두께는 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패스로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데 얘가 선의 속성이 아니에요. 선으로 그렸지만 면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저걸 했었죠. 조금 움직여서 회전하고요. 뭘 했었냐면 선을 면으로 바꾸는 익스펜드를 했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눌러서 오브젝트에 익스펜드 하셔도 되고요.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면으로 바꾸겠다로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이 됐고요. 위에 있는 요 나뭇가지까지 컨트롤 G 이렇게요. 해서 아래쪽에 나중에 알토와 함께 붙일 거니까 이렇게 밖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은 사과 단면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 스와치에서 사과의 색깔 하나 써주시고요. 그거보다 안쪽에 조금 더 비슷한 간격으로 가장자리가 비슷한 간격으로 들어가 있네요. 근데 컨트롤 C 컨트롤 F 하셔서 줄이시면 여기도 뭐 컨트롤 C 컨트롤 F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규칙적으로 모든 것을 똑같이 집어넣고 싶다 하시면 옵셋 이용을 하시면 돼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눌러서 마이너스 한 2 정도 오케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Y 색깔 넣어주시면 사과의 단면 만들어졌고요. 거기 사과의 주변에 그 씨를 감싸고 있는 부분 있죠? 그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볼게요. 그 타원으로 사과 씨를 먼저 만들게요. 사과 씨 붉은색. 그런데 밑에가 뾰족해야 돼요. 이때 펜툴 길게 눌러 Shift C 앵커 포인트 툴을 눌러서 아래쪽을 콩 누르시면 뾰족해지고요. 다이렉트로 가운데도 포인트 Shift로 선택해서 위로 살짝 올려주시면 V 사과 C가 하나가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요. 조금 작게 해서 걔를 쇽 돌려주세요. 이제 그런 애가 또 있는 거죠. 리플렉트 O 눌러서 대충 이 정도 알트 클릭 그냥 대충 기준점이 있을 만한 부분을 가리켜서 바로 알트 클릭해서 버티컬 카피 해서 V 두 개를 감싸 주시고요. 그 주변의 걸 왼쪽하고 오른쪽 대칭되게 그려야 되잖아요. 옵셋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옵셋.
한 5 정도에서 프리뷰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예. 너무 크네요. 한 3 정도 프리뷰. 네, 요 정도. 조금 더 작게 하니, 예, 요 정도. 이렇게. 예. 그러면 얘를 감싸고 있는 게 만들어지죠. V. 해서 얘네 두 개를 합칠게요. 유닛. 그런데 요 중간 부분이 뾰족하지 않죠? 다이렉트로 눌러서 라이브 하게 슉 올려주시면 되고, 없으면 눌러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곡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꼭 CC라고 해서 예, CS6이신 분들이 못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요. V 색깔 해당되는 색깔 얘인데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데 시아나가 없어졌죠? 컨트롤 왼쪽 대괄호 안쪽으로 하나를 넣어주시면 사과 단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심벌이 만들어졌고요. 전부 잡아서 예, 조금 배치 살짝 띄워주시고요. 너희들은 심벌로 나중에 등록할 거야. 컨트롤 G 해서 뭐 살짝 줄여서 살짝 틀어서 이게 첫 번째 심벌 시작이거든요. 예, 화면 줄여주시면 이 부분부터 이따가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조금 과하게 큰 것 같네요. 이 시프트로 조금 작게 해서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얘는 이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블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블렌드 단계를 보시면 15단계이고 흰색 1, Y 100, 노랑 3포인트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블렌드를 이 중간이 가려져서 뭐 흰색부터 그려도 되고 노란색부터 그려도 돼요. 딱히 어떤 게 위에 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냥 흰색부터 그릴게요. 화면을 조금 작게 해서 얘도 조금 작게 해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흰색 부분부터 펜툴로 그리셔도 되고요. 저는 연필툴로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컨트롤 빈 공간 눌러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게 하시고요. 연필 툴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왜냐하면 대충 그려도 펜툴처럼 곡선을 유지하려면 이 피델리티 부분이 스무스 쪽으로 가서 그리면 대충 그려도 곡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해서 연필 툴 잡고요. 오른쪽 이 부분부터요. 예, 이렇게 내려서 사과 나뭇잎을 스치면서 믹서로 가서 이렇게 내려오게 꽂히게 할게요. 이 부분부터 드래그 해서 사과 나뭇잎 지나게 해주시고 믹서 중간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대충 그렸는데 중간에 조금 흔들렸는데 곡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선을 올려서 흰색에 1포인트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100 조금 이상부터 이렇게 쏙 들어가게 해서 손잡이 밑에를 지나서 이 믹서 왼쪽으로 빼주시면 되겠네요. 100 조금 이 부분 드래그해서 손잡이 아래쪽을 지나서 일로 와. 그래서 아래쪽으로 쑥 빠져 나오시면 돼요. 예. 해서 얘는 선택 툴로 눌러서 얘는 Y100의 색깔이죠. Y100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 스와치 패널의 CMYK 부분에 CMYK 옐로우 하셔도 돼요. 3포인트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선을 만들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그 다이렉트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선택 툴로 두 블렌드 선 잡고요. 오브젝트의 블렌드에 메이크 해주세요. 컨트롤 알트 블렌드 해주시고요. 좌측의 단계를 설정하기 위해 그 아까 들어갔던 블렌드에 옵션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예, 블렌드 옵션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왼쪽에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옵션이 나와요. 스페이싱을 specified steps 해서 15단계. 프리뷰 깜빡깜빡 오케이 해주시면 되고요. V 그런데 지금 구름은 뒤에 들어있는 게 맞는데 지금 주수가 앞에 나와 있죠. 주수 그룹 잡은 거 있죠.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 해주시고요. 근데 여기가 더 파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이렉트로 한번 콩 눌러요. 그래서 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다 들어갑니다.
얘도 너 좀 들어가. 예, 지금 과하게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조금씩 들어가게 해서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넣어주는 거죠. 구름 좀 많이 보이게 해서 V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이미 한 예, 블렌드도 수정 가능하다. 블렌드 했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심볼을 등록해서 뿌리고 그리고 브러쉬 하면 될 것 같네요. 이 순서는요, 브러쉬를 먼저 해도 되고요, 심볼 등록 마지막에 해도 되겠습니다. 브러쉬 먼저 할까요? 지금 펜툴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전 펜툴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꺾어서 이런 식으로 연필 툴로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해볼게요. 자, 펜슬 툴 눌러서 컨트롤 빈 공간 아무데나 찍고요. 화면을 조금 작게 하고 그리시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더 쉽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펜툴 더블 클릭해서 제가 스무스 쪽으로 바꿔놨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예, 드래그해서 믹서의 뚜껑 쪽으로 올라와서 한번 꺾고 여기로 나가서 다시 사과 뒷부분으로 가서 니은자처럼 해서 밖으로 삐져 나와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브러쉬스 부분에서 지금 얘는 4포인트 스타일 포인트래요. 우리가 2022년부터 2월부터 시행되는 시험에는 브러쉬의 경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력 형태랑 똑같이 하세요라고 나오기 때문에 4포인트 스타일을 찾아야 돼요. 브러쉬 패널 눌러서 우측 상단 눌러도 되고요. 자, 왼쪽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데코레이티브 스캐터하게 흩뿌려져 있잖아요. 거기서 찾아보셔야 돼요. 거기서 스타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네. 4포인트 스타 데코레이티브 스캐터. 그러니까 나오는 게 몇 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경로만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코레이티브의 스캐터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링스, 뭐 도트링, 컴패티 버블스 등이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1포인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V 눌러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크기는 상관없어요. 예, 다이렉트 등을 이용을 해서 조금 뭐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예, 이건 요런 브러쉬 모양만 들어가면 맞거든요. 예, 그런데 또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다이렉트 이용을 해서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V. 이제 심볼 추가하겠습니다. 사과 심볼 만든 거 있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로 메뉴로 올려주세요. 걔를 심볼로 등록하기 위해 오른쪽에 심볼 패널이 있어야 되는데 저 아까 꺼버렸어요. 윈도우에 그 심볼 눌러서 꺼내주세요. 심볼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걔를 오른쪽에 해놓을게요. 예, 브러쉬랑 같은 위치에 해놓을게요. 심벌에서 사과를 오른쪽 부분에 드래그해서 심벌 이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이거 뭐 사과라고 쓸까요? 그냥 사과. 오케이 해서 하나 등록을 했고요. 얘부터 지금 더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잠깐 되돌릴게요. 심벌 등록하기 전에 사과의 색깔이나 이런 게 여러분들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본 상태에서 수정하고 다시 등록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빼놔요. 혹시 모를 나중에 수정을 위해서 왼쪽 부분에서 다시 등록해서 사과 엔터 해주시고요. 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심볼을 흩뿌려야 돼요. 좌측에 심볼 스프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부분에 5군데를 흩뿌려 주세요. 클릭 클릭. 예, 커도 상관없어요. 클릭 클릭. 근데 모르고 해서 2번을 따닥을 했네. 스프레이트에서 클릭 클릭은 증가, 반대는 알트 클릭 해주시면 감소가 되겠습니다. 사이즈부터 줄여야 돼요. 너무 크니까. 사이저, 심볼 사이저를 눌러서 클릭 하시면 난리 나요. 더 커집니다. 반대는 제가 알트 클릭이다 라고 했고요. 다 줄여주셔야 돼요. 예, 기존보다 다 줄어들게 예,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쉬프터가 아니라 이제 스피너로 조금 회전을 해줄게요. 예. 비슷한 규격으로 방향으로 조금 너는 좀 이쪽으로 와, 너는 좀 이쪽으로 예 돌고 예, 그리고 얘도 너 일로 와,
라고 해서 해주신 다음에 쉬프터로서 이제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너 조금 내려와. 너도 얘는 됐네요. 얘 됐고 너는 조금 들어와. 반쪽 사과 조금 보여야 되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건 이제 색깔을 넣어 줄 거예요. 녹색 그리고 얘는 비슷한 색깔이 붉은 계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색 계열이나 해주기 위해 스와치 패널에서 녹색을 눌러요. 스와치에 있는 녹색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심벌 스테이너 툴이 있습니다. 페인트 통 스테이너 툴로서 한번 콕 찍어주시면 잠깐만요. 지금 에러 메시지가 떴죠? 선이 올라와 있어서 그래요. 면인 상태에서 해주시고요. 색이 없어서 그래요. 일단 아무 색이나 하나 넣어주시고요. 제가 스테이너로 입히고 싶은 녹색 눌러서 사과를 콕 누르시면 바뀌죠. 그리고 왼쪽은 조금 갈색 그냥 보이는 색깔대로 하시면 돼요. 콕 눌러주시면 됐습니다. 요 정도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왼쪽 얘랑 얘가 흐려요. 그래서 마지막 항상 시험에는 스프레이 뿌리고 시프트 이동하고 사이저 크기 스피너 돌리고 세너 페인트통 색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리너 불투명도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눌러서 얘가 지금 선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한번 누르시면 선 보이죠? 왼쪽도 한번 눌러서 살짝 불투명하게 처리해 주시고 V 끝났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심벌까지 등록해서 적용을 해줬고요. 이제 계속 글씨만 쓰면 되네요. 글씨는 총 3개를 쓰겠습니다. 예, 타이틀로 빈 공간 눌러서 콜미 대문자로 쓰자마자 컨트롤 A에서 컨트롤 T 해주세요. 캐릭터 패널에서 에이리얼, 에이리얼 눌러서 폰트 패밀리 볼드로 해주시고요. 41포인트 고요. 그리고 왼쪽 필에서 더블 클릭해서 M80Y100 M80Y100 K 색깔은 없습니다. V를 눌러주시거나 그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완료가 돼요. 나머지 다 쓰고 할게요. 네,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켜 놓으시고요. 에이리얼 볼드 65예요. 예, 65 엔터. 아, 글씨 안 썼다. APPLE 느낌표 해서 컨트롤 A 했고요. 에이리얼 볼드 65 면색 M10 Y100 K0 V 또는 컨트롤 엔터. 이상하다. 애플의 색깔이 이상해요. M100 Y100인데 더블 클릭. 아이고, M10으로 했네요. M100, Y100 했고요. 그 다음 드링크 오브 더 데이 타입 빈 공간 눌러서 DR INK 오브 더 DAY 컨트롤 A 캐릭터 패널에서 타임스 유 로맨 볼드예요. 볼드 18포인트 엔터 누르시면 큰일 나요. 블럭체로 없어집니다. 면색 더블 클릭해서 40 5040 100 5040 엔터 V 이때 완료됐을 때 V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에이티브 워프드 텍스트 들어갈 거예요. 워프 구부러져야 돼요. 얘부터 해볼게요. 오브젝트에 인벨로프 디스톨트에 make with 워프에서 그 아크로서 곡률 조정을 해주시고요. 이게 아치랑 아크랑 틀려요. 아치는 왼쪽과 오른쪽이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크로 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해주시고요. 애플은 됐고요. 콜미가 얘도 조금 크리에이티브 워프드 텍스트 들어가야 돼요. 오브젝트의 인벨로프 디스톨트 워프에서 밑에는 수평이고요. 위에만 볼록하네요. 아크 아니고요. 쉘 어퍼 아니고 아크 어퍼네요. 쉘 어퍼는요 틀려요. 쉘 어퍼는요 이렇게 조개 껍데기 형태로 퍼집니다. 가장자리가. 그래서 아크 어퍼로 해서 곡률은 밴드는 조금 더 써도 될 것 같아요. 콜미 나를 불러줘. 오케이. V
눌러서 주황색, 빨간색 글씨 텍스트 배치했고요. 뭐 빠진 거 있나 없나 여러분들도 봐주세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즉석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수정할게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불필요한 그 사과 지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클리핑 마스크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렉탱글 M 눌러서 아무데나 클릭해서 210297mm V 색깔은요 없어도 돼요. 하지만 이해를 돕고자 면색 할게요. 탁 붙여주시고요. 전부 다 잡아요. 바깥에서 크게 전부 다 잡아서 가이드 없애줄게요. 있다고 감점은 아닙니다. 전부 잡아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또는 오브젝트에 클리핑 마스크에 컨트롤 7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클리핑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아랫부분이 다른 것들은 다 직사각형 안쪽에 들어왔는데 오른쪽 하단에 지금 우리가 락 건 삐져나간 부분이 있죠? 곡선 이 부분이 클리핑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클리핑하기 위해서 락을 풀어주고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 눌러서 클리핑 푸시면 그 아까 했던 노란색이 이렇게 투명하게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잠깐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러면 락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다 풀고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Unlock All Alt 컨트롤 E 누르시면요 다 풀렸어요. 메쉬도 만져지고요. 아래쪽에 곡선도 만져집니다. 직사각형 렉탱글 M 빈 공간 눌러서 210297 OK 해주시고요. V 로서 다시 한번 요 끝에 부분까지 딱 맞게 해주시고요. 전부 다 잡아서 곡선까지 잡아졌으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메이스 클리핑 마스크 하시면 심플하게 딱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해 주시고요. 클리핑을 수정을 할 때는 안쪽을 더블 클릭하시면 아이솔레이티드 영역, 고립된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클리핑 안쪽을 우리가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라든지 글씨 오타 등등을 수정 가능합니다. 빠져나올 때는 ESC라든지 좌측 상단 왼쪽 원 레벨이라는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빠져나와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AI 파일로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 폴더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 빼기 3으로 저장을 하고 전송까지 해주시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